안녕하십니까. 5급 배정 한자풀이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한자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수도 없이 반복했던 원리와 바로 여러분에게 통하는 사상과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한자가 만들어졌을 당시 어떤 상황 파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감성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풍부한 어떠한 영향력이 될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문제를 유추할 때 시각의 다양성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각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는요, 볕경자입니다. 이 볕경자는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해일자와 서울경자를 합쳐놓은 글자죠. 그런데 이 서울경자의 원 글자는 이처럼 집이 뾰족하고 또 높은 루대가 있는 집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고층 빌딩이 많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촌놈이요,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놀라는 건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바로 고층의 어떠한 놀라운 건물 때문에 놀라죠. 옛날에요, 한 촌놈이 서울에 와서 63빌딩을 보고 층당 100원씩 달라는 주위 사람의 놀림에, 아무래도 서울 사람의 놀림이었겠죠. 6,300원을 날렸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촌놈이 그래도 자기는 안 속겠다고 막 서울로 와서 63빌딩 앞에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300원을 거두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주장합니다. 지하만 봤으니 돈 거슬러 달라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볕경자도 충분히 우리들이 예나 지금이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즉, 높은 건물을 나타내었던 서울경과 그 위에 해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햇볕이 높이 쌓은 루대, 즉 63빌딩 같은 건물에서 빛난다는 데서 그거야말로 대단한 햇볕이다 해서 볕경 이렇게 됐고요. 경치가 좋다 할 때 경치경자가 된 겁니다. 즉 햇빛경자, 경치경자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보는 한자어 경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배경, 뒤쪽의 경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한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그 당시에 가장 적절하게 조립을 하고 조합하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한자고 이야기 한자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충분히 원리와 이야기를 배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지금 이 글자를 보십시오. 보았을 때 유추해낼 수 있고 또 그 유추해낼 수가 없다면 무언가 생각하게 되는 논리 속으로 여러분이 빠져드는 겁니다. 물론 안 빠진 학생도 있겠지요.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진실로 곧 만약구 구차할 구자입니다. 그 옆에 칠복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조급히 재촉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실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상당히 공경하는 일이다, 삼가하는 일이다 해서 처음에는 삼가하다라는 뜻이 쓰였고요. 삼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양이 상당히 공손하다 해서 공경할 경자로 쓰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그 조급해짐을 재촉한다는 데서 삼가하다, 공경하다 또는 조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경례,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인사의 하나고요. 존경, 높이어 공손히 섬기는 것을 존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자는 당시의 이야기거리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꼭 나잡아봐라 하라는 그런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잡아 볼런지 아니면 수수께끼를 풀런지는 여러분의 생각의 풍부함과 여유로움이겠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감정이 풍부해집니다. 감정이 풍부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넓어지고 시각이 다양화가 되겠죠. 그러면 시인도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너그러웠고 풍요롭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과 사상과 심지어는 시라든가 모든 분야의 밑바탕이 풍부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한자가요, 그런 의미에서 망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복용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가벼울 경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같이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수레차 옆에 줄기경자, 즉 어떠한 줄기, 나무줄기가 됐든 물줄기가 됐든 줄기경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물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수레가 물줄기처럼 쉽게 달리는 것은 아무래도 가볍다는 이야기죠. 지금이나 예나 수레도 가벼운 수레가 있고 무거운 수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티코도 있고 벤츠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가벼운 차가 빠르죠. 왜요? 여기서 X 팔린다고 그럽니다.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울 경자도 예나 지금이나 수레가 물줄기처럼 가볍게 달리는 것들은 이런 건 가벼운 차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경차 또는 중형차 이렇게 얘기할 때 경차, 가벼울다라는 뜻이죠. 경중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레차에 들어가 있는 가벼울 경자와 무거울 중 사람이 짐을 등에 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죠. 즉 가볍고 무거운 걸 경중이라고 그러고요. 경시 한마디로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경시라고 그러고 깔본다는 뜻이죠.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래 이 가볍다라는 얘기하니까 티코 생각이 나는군요. 티코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티코가 시골길을 정말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아차 하는 순간 논두렁으로 빠졌습니다. 해필이면 소똥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티코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똥을 발로 차면서 에이 똥에 빠졌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차 똥에 빠졌네 그러니까 똥왈 네가 차면 나는 피자다 라고 했답니다. 뭔 얘기입니까? 가볍다, 경시한다, 가볍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이때 가벼울 경자, 경시 가볍게 여기고 깔본다는 뜻이죠. 물론 가벼울 경자 옆에는 수레차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을 깔보면 안 되겠죠. 왜요? 소똥도 피자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농담하니까 한 학생도 안 웃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알았는데 저 양반 나이가 몇 살인데 애지간히 오래된 농담을 하는구나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신식 유머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유머 속으로 같이 가보죠. 지금 이 글자를 보니까요. 참으로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형용차처럼 보이고 설립자처럼 보이죠. 즉 나란히 서 있는 앞에 달리고 뒤에 달리는 형끼리 다투다 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다툴 경이라고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원래는 이 위에 게 말씀원이 2개였다가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서 있는 사람 둘 이야기죠. 즉 말다툼하는 두 사람이 모양을 합쳐놓고서 이것은 다투는 일이다 해서 다툴 경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다툼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경기, 즉 다투는 기술의 낮고 못함을 서로 겨루는 일을 경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 경쟁, 서로 앞서거나 이기려고 겨루는 걸 경쟁이라고 합니다. 이때요, 이것이 나란히 서서 앞에 가는 형과 뒤에 가는 형이 서로 다툰다라는 뜻으로 외우면 쉽겠지만요. 어원은 바로 말씀원이 2개였다는 거고요. 밑에 이것은 바로 사람인이죠. 어진 사람이니의 뜻이니까요. 두 사람이 입싸움, 말싸움 하다가 보니 다투더라 해서 다툴 경자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요. 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 속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즉 이렇게 울타리를 나타내는 에우리자와 그 안에 예고자입니다. 즉 울타리는 성곽을 얘기하겠죠. 즉 성곽을 오랫동안 굳게 지킨다는 데서 굳다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울타리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래되도록 지킨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굳건한 일이고요.
대단히 튼튼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굳을견 튼튼할 견일, 굳을고 튼튼할 고라는 자입니다. 물론 튼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튼튼할 고라고는 안 하죠. 지금은 굳을 고라고만 합니다. 견고, 굳세고 튼튼하다라는 뜻이고요. 고유, 본디부터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왜 본디 고자냐면 그럴 때는 이 성곽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본디 처음부터 있었다 해서 본디 고로도 쓰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한자는 이처럼요. 충분히 이야기 속에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이죠. 또 다른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할 꽃자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쓰이는 겁니다. 고시 시험을 한다 할 때 쓰이는 자기도 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늙을로가 이렇게 바뀌고요. 그 밑에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라는 뜻의 이런 글자가 합쳐졌습니다. 즉, 이게 늙을로자죠. 그래놓고 한 번 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즉, 노인은 깊이 생각하고 수완이 좋다는 데서 노인의 깊이 생각하고 또 수완이 좋다는 데서 이것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또 무언가 생각해낸다라는 뜻에서 생각할 고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고안이라는 것은 새로운 방법이나 물건을 연구하여 생각해내는 거고요. 사고력하면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이 되겠죠. 한자는요. 생각할 고자만 보더라도 노인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는요. 꼭 늙은 조랑말 한 마리를 데려갔다고 그러죠. 왜요? 길을 안내한답니다. 새벽 전투에는요. 지금처럼 안개가 약한 것이 아니고 엄청납니다. 왜요? 논밭이 수두룩하고요. 거기엔 습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있고 모든 길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죠. 하지만요. 옛날에는 새벽만 되면 안개가 너무나도 짙습니다. 그것을 파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말은 젊은 말이 아니라 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꽃자는 늙을 노자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은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인분들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생각할 꽃자가 그처럼 생겼다는 것만도 여러분이 아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애 늙은이처럼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고할 고자입니다. 고할 고. 무엇을 고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위에 이것이 소우입니다. 소우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잘린 거죠. 그래놓고 입구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소를 잡아서 신에게 바치고서 제사하면서 무언가 입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말한다는 거예요. 즉 소를 잡아놓고서 충문을 입으로 읽겠죠. 그러면서 알립니다.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리다 고하다라는 뜻으로 고할고 알릴고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발은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이고요. 충고라는 것은 참된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타이르는 것이 충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할고자는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만들어진 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요. 한자는 참 묘하게도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재현해 줍니다. 또 다른 상황 속으로 같이 가보죠. 이번 글자는요. 굽을곡자인데 과연 굽다, 곡선을 나타내는 글자를 옛날 사람은 눈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 어느 구석구석을 보았을 때 곡선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나무나 또는 쌀이로 엮어 만든 바구니나 또는 그러한 그릇에 구부러진 모양입니다. 그 모양을 본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즉 이것이 어떤 바구니고 이게 쌀이고 그것에 엮어 놓은 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구니나 또는 그 대나무 같은 것으로 엮어 만든 어떤 그릇, 그것이 굽어져 있다, 곡선이다 해서 굽을곡자고요. 그 모양 속에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작곡, 악곡을 창작하거나 또는 그 악곡을 이룰 때 작곡이라고 그러고요. 악곡 그러면 음악의 곡조를 악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재미있는 한자 속에서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하고
이런 식의 한자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공부할 과자입니다. 공부는 예나 지금이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거는요, 그런 의미에서 인격의 결론적인 어떤 산물이겠죠. 이 글자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보십시오. 이렇게 됐죠. 말씀원 옆에 열매 과자, 실과 과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공부할 과, 가정 과자인데 예쁜들의 말을 들어서 마음의 열매로 삼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죠. 예쁜들의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해서 공부할 거고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겠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라든가 옛날엔 소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서당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과 또는 과정, 과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제물 할 때 과제, 내어준 문제를 과제라고 그러고요. 과외, 정해진 시간 외의 수업을 과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런 의미에서 공부할 과자는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제가 교감할 수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물론 과외로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다음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진할 과자입니다. 이 진할 과자를 알기 위해서는요, 삐뚤 와자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삐뚤 와자일까요? 같이 보죠. 이것이 삐뚤 와자입니다. 이게요, 몸체자에 들어가는 그 뼈고요. 이게 입구죠. 즉, 몸 속에 있는 뼈를 입에서 발라내기 위해서는 입 모양이 삐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삐뚤 와자입니다. 즉, 삐뚤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이 삐뚤어진 사람은 말을 해도 삐뚤게 나간다는 뜻에서 이게 허물과 진할 과자입니다. 즉 삐뚤게 가다 보면 허물, 즉 한마디로 말해서 꽃게죠. 꽃게 이야기입니다. 꽃게가 뭐라고 그래요? 자식한테 나는 옆으로 걷지만 너는 똑바로 걸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꽃게는 어떻게 걷죠? 여전히 삐뚤어 걷죠. 한마디로 말해서 삐뚤게 가는 것은 잘못이다 해서 진할과 잘못과 허물과라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속은요, 어떤 정해진 속도를 지나치게 가는 걸 과속이라고 그러고요. 과거는 지나간 때를 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의 과거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자를 통해서요. 어떤 문자가 또 나올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빗장관자, 관계할 관자입니다. 빗장관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대문이 있으면요, 그 대문에 빗장 있죠. 문을 닫아놓는, 요즘 말로 말하면 현관 문에 철가닥 잠가놓는 현관 키를 하고 있는 그 열쇠 뭉치, 그것이 자물쇠 뭉치를 빗장이라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즉 양쪽 문이 있고요. 그 안에 빗장이 있고 이건 손입니다. 손으로 그 빗장을 철커덕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빗장관인데 이 빗장은 이 문과 이 문을 관계 지어놓는 거다. 즉 관련 지어놓는 거다. 문과 문 사이를 이어준다는 데에서 관계하다라는 뜻에서 관계할 관자입니다. 원래는 빗장관이었다는 얘기죠. 난관, 일을 해나기가 매우 어려운 고비, 관심, 어떤 일에 마음이 끌려서 흥미를 느끼는 일, 즉 빗장처럼 마음이 얽히는 일을 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에게 관심이 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두 문 사이에 빗장이 관계 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관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관자는요, 볼관자인데요. 이때 한 글자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황새관자라는 자인데요. 같이 보죠. 이런 글자가 황새입니다. 즉 머리에 무슨 그 벼슬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새예요. 즉 아주 화려한 새가 황새였다는 얘기죠. 그 황새관자입니다. 그래놓고 옆에 볼견, 즉 황새가 여기저기 자세히 본다는 데서 보다라는 뜻이 나타돼서 볼관자. 보기는 어떻게 봅니까? 황새가 여기저기 어떻게 봐요? 자세히 보겠죠? 그래서 관찰할 관자, 자세히 볼 관자입니다. 보긴 보는데 자세히 본다는 얘기죠. 이것만도 볼견인데 황새가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는 자세히 본다 해서 볼관, 관찰할 관자입니다. 관찰, 무슨 의미일까요? 일이나 물건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본다는 얘기고요. 관광,
이때 빛광자는 경치죠. 다른 고장이나 다른 나라의 경치, 풍습 등을 구경하는 것을 관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인터넷을 관광하고 있는 거죠. 즉, 사이버 공간을 여러분은 관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익한 것을 관광하고 느끼고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은요, 참 독특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히 보십시오. 그럴 때 쓰는 관찰할 때는 황새가 옆에 붙는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넓을 광자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모르는 글자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자도요, 집, 엄자, 굴바위라는 뜻, 즉 요 앞이 터진 집입니다. 앞이 터진 집을 나타내는 집, 엄자에다가요, 그 옆에 누르황자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집에 앞이 터진 집의 땅이 누렇게 비어 있다는 데서 넓어 보인다 해서 넓을 광자입니다. 사실요, 이 땅이 앞마당이 굉장히 넓게 보이는 집은 대부분 이렇게 앞이 터진 큰 집을 이야기할 때, 이것만 들어가면 대부분 큰 집을 이야기하죠. 간머리, 즉 운면은 작은 집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큰 집을 이야기합니다. 앞이 터진 큰 집이 땅이 누렇게 보이도록 비어 있다. 상당히 넓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넓을 광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광장, 넓은 빈터를 광장이라고 그러고요. 광야는 넓은 들을 광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넓은 세상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럴 때 쓰는 넓을 광자, 광시, 넓게 보는 걸 광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야가 그렇게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마지막 배정 한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배정 한자는요, 다리교자입니다. 다리교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처음에는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의 옆에가 높을 교자입니다. 즉 나무를 이곳과 저곳의 언덕 사이에 높게 쌓아놓은 게 다리교자라는 얘기죠. 이게 높을 교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굽는다, 구부러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나무가 구부러지게 높은 데서 쌓여 있는 것이 뭐냐? 그건 다리다 해서 다리교자죠. 물론 지금은 여기가 쇠금이 붙어야 맞겠죠. 지금은 쇠로 만드니까요. 그러나 예전에는 나무목이었죠. 육교, 차도 위에 놓은 다리를 육교라고 그러고요. 철교, 그러면 쇠로 만들어 놓은 다리를 철교라고 그럽니다. 다리교재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저에게 응용해서 본다면요, 인터넷이 다리가 되겠죠. 즉 여러분과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확장해서 본다면요, 인터넷은 여러분과 저의 철교인 셈이고 육교인 셈이죠. 그렇다면요, 다음 시간에 그 다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